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글로벌 증시 상황, 시황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 다우존스 지수가요, 전일 0.19%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11% 상승, S&P 500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대표하는 지수는 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움직임을 보면은 수급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뭔가 변곡점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맵을 보게 되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테크주, 대형 테크주 이제 대표하는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 조금 급등한 장세, 엔비디아 4%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스닥이 강보합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대형 테크주들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이제 상승 하락을 기록했고 테슬라가 이날 조금 부진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국제유가 하락에 연동이 되는 등 이 오일 에너지 종목들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도 조금 안 좋았던 모습. 그런데 이쪽에 이제 소비재들이나 헬스케어 종목은 조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등락하는 흐름이 조금 없었고 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본 것은 테이퍼 연내에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규모를 축소해 가는 그런 테이퍼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것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연내 개시될 수 있다, 연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시장 내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달러 인덱스나 그런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이 이머징 마켓, 이 신흥 시장의 이제 통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식으로 해서 이 이머징 마켓의 증시 부진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흐름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oil fell to its lowest level since May. 5월 이후로 국제 유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는 강세, 이제 9개월 내 가장 높은 가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내용의 헤드라인을 보면요. US stocks end mixed after bumpy trading day. 이제 거래를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 내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이 시장 내 심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하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S&P 500이 상승, 이제 강보합 수준 마무리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테이퍼링이 이제 연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등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면서 약보합 수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the rapid pace of earnings growth, 이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 이제 실적이나 그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 사실 증시라는 것은 악재를 그냥 갖다 붙여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악재를 갖다 붙이면서요. 이렇게 수급적으로 과매수 상태에 있었던 고가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악재를 반영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인 건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의 확산이란 분위기에 따라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흐름은 글로벌적인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7월 FOMC, 미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매파적, 허키시하게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긴축의 시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시장 내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면서 이 매도세 확대에 이제 패닉 셀링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주요 종목들 등락률을 보면요. 여기에서 시총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20개를 짚었을 때 미국 주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오르는 종목도 있었고 내리는 종목도 있으면서 이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2% 급등, 아마존은 0.42% 하락, 이 구글은 구글 알파벳 C, 알파벳 A에서 0.2% 전후 수준 상승, 페이스북이 약보합, 테슬라는 2.25% 조금 급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4%, 유나이티드 헬스가 2.5% 상승,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어도비가 1.74%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상장에 있는 중화권 종목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상당히 부진했고 급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7월 경기 지표, 이제 시장의 경제 지표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 패권 다툼에 따라서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화권 종목들이 더욱더 부진한 모습이고 중국 당국발의 규제 강화라는 이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가운데 사실 이 중국 종목들이야 뉴욕이라는 곳은 이제 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찬밥 신세가 되는 대체제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더욱더 찬밥 신세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악재를 복합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면서 더욱 부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바바는 6.85% 거의 7%, 징동 5%, 니오가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 이제 수급적으로 타이트한 부분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칩의 이제 수요 부분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그런 수급상의 타이트한 부분이 역시 부각되고 있고, 니오는 또 최근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운전자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가가 있는데 그 젊은 한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면서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오가 그래서 낙폭이 좀 더 큰 6.6% 하락, 네디즈가 5.78 역시 6% 하락, 바이두는 그나마 견조하긴 했지만 역시나 4% 급락, 디디추싱은 이 온라인 차량 플랫폼,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 운전자들의 권리를 좀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수수료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거의 10% 가까운 급락, 이제 폭락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니오의 중국 전기차 3인방의 형님격인 니오가 조금 부진하니까 역시 반도체 수급 이슈 이제 악재로 해석되면서 샤오펑과 리오토 역시 5%, 3.3% 중반대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리빌리 플랫폼, 이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인 이 빌리빌리 역시 이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기업 규제 강화라는 부분 소화하고 있고, 전반적인 중화권의 부진과 함께 연동되면서 6%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더욱더 반영이 되면서 K홀딩스의 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업체,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K홀딩스가 15%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 영미권 언론 역시도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 텐센트, 빌리빌리 stocks lose further ground amid regulatory crackdown. 역시 규제 당국의 단속 부분, 이제 규제 강화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면 좋겠고요. To safeguard the rights of drivers working for online companies.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drivers, 운전자들의 권리나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수수료를 낮춰라, 그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이 The Live Streaming Industry, 동영상 라이브 방송 관련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거기 감독 강화라는 규제 강화라는 부분들을 이제 블룸버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중화권 증시 역시 부진했는데요. 항생지수가 2.13% 하락, 국유기업 지수 2.56% 하락, 지속적인 우하향 흐름, 레드칩 지수가 1.5%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57% 하락, 그 다음에 선전성분지수 0.23% 상승, 창업한 지수 0.92% 상승. 이제 중소형 기업들 모아놓은 인덱스인, 지수인 중소형 기업 지수, 100지수 0.98% 상승.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국 당국의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최근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공부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부 계층이나 일부 특정 집단의 부를 이제 조금 못 사는 그런 계층에도 나눠줘야 된다. 모두가 잘 살고 번영하는 그런 기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대형 기업, 대기업에 몰렸던 그런 이제 과실이나 이제 결과물이요. 중소형 기업에도 넘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책 당국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중국 당국이 이 지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금이란 것은 전명서 중국 경제금융 연구소의 소장은 늘 말합니다. 돈에는 이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금의 쏠림이 중소형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달러 위안화 이제 환율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관리 통화 제도라는 중국의 그런 시스템의 특징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생지수나 이제 홍콩 쪽은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선진국의 금융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 보이지만, 중국 본토 증시는요, 아직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했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기에는 예전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영미권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 자본의 이제 놀이터, 투기 장소로 조금 전락한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면서 중국은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북향 자금, 남향 자금 소개됐는데, 역시 외국 자금의 엑소더스, 이 탈출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향 자금이라는 것은 이 외국인 자본이 이 자금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7.83억 위안이 순 유출되는데요. 이 말은 이 외국인들이 이 중국 본토에 투자했던 것을 걷어 들어가는 이제 순매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모라는 것이 상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남양자금이라는 것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서 여기 이제 투자했던 것을 이제 매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40억 위안 정도, 40억 홍콩 달러 정도 이제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그런 교차 거래 이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도세가 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일 0.57% 하락, 선전성분지수는 0.2, 도리어 0.23% 상승했습니다. 민간기업, 특히 중소형 기업에 대한 자금의 이제 외국 자본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주력 자금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등 이 주포 세력들, 이제 세력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8월 17일 장에서 이제 중화권 장세가 2%대 급락했을 때는 주력 자금이 998억 위안 순유출이 됐었는데, 19일 같은 경우는 317억 위안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그 말은 기관들이 이 중국 본토에서 매도세를 많이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외국인들은 그만큼 많이 팔고서 이제 탈출을 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본토 이제 거시적인 경제 흐름, 이 중국의 산업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서 매도세는 조금 확대되지 않고 제한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이 많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도리어 선전에서는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장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후구통의 역사적인 수치. 후구통이라는 것은 이제 상하이 쪽에 외국인 자금이 상하이 쪽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상하이에서 돈을 많이 걷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억 위안 순매도, 그렇게 보시면은 최근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온 금액은 없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이제 상하이에서 순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걷어가는 건데도 60억 위안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구통 리시 슈지라고 해서 심천시장 선전거래소에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나, 48억 위안 나갔습니다. 이 최근까지는 순매수가 많았고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도 중국 본토 시장은 방어를 잘했습니다. 하단을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해주면서 심천시장은 강보합으로 맞췄다는 얘기는 중국 당국의 개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한번 방증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달러 위안화 강유, 이제 환율이 되는데요. 6월부터 해서 좀 올라가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한국 달러 원화 환율인데요. 쭉 올라가다가 8월 쪽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 통화 제도인 이 중국 당국이 외환 당국이 어느 정도는 달러의 위완화 약세를 제한하고 있다. 이제 금융 시장의 이 리스크 확대를 이제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은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증시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통제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 달러 원화 환율이 조금 급등하는 장세 나타냈고요. 최근에 이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조금 1180원 넘어가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순매도세로 인해서 2% 가까운 급락 흐름 나타냈고 대내외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의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 투자, 이제 국내 주식 시장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 심리가 많이 약화되고 공포 심리를 느끼고 있는 최근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우하향 흐름을 보였던 전일 장세고요. 이날 장세도 역시나 우려 심리를 가진 가운데 이 시장 흐름을 추세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IMF 이후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 외국인 놀이터가 됐다고 하면서 많이 익히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2020년도에는 이제 공매도를 제한하면서 외국 투기 자본들이 이 국내 시장에서 장난질을 하는 것을 좀 막으면서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가운데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였던 것이 2020년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제한됐던 것이 풀렸고요. 이제 공매도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뭐 지속적인 유동성 장세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유동성 돈만 푼다고 해서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많이 풀었으니까 제한하는 선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발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긴축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면서 상당히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하는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최근 일주일 이상 상당히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흐름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3월부터 해서 상단에서 우하향하는 흐름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3만 포인트였던 것이 2만 7천 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10% 정도 떨어진 것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 역시도 증시의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붙여봤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역시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다, 연내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사록이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을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일본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원유 가격,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들, 최근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되는 우려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우하향하고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도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달러 엔화는 특별한 추세로 이제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판다 주식 TV 하면 바이두를 전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채널이 되니까요. 세킹 알파를 보면은 바이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지만 이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못 미쳤다. 그런 내용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중국 국민들이 더욱 잘 살고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기업 바이두는 AI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3이니까 exceptionally cheap based on normal valuation. 기본적인 이제 valuation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싸고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악재로 이제 가격 하방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요. 주가 역시 하향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저 역시도 뭐 저가 매력이 있다고 해서 추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쓰라린 것은 어느 정도 뭐 엄청난 대규모 금액을 이 바이두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당히 기분이 쓰라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 전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시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동향의 이제 변곡점이 어떻게 맞게 되는지를 한번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삼 실감케 됩니다. 네, 그래서 요약 정리 내용을 붙였는데요. 한번 빠르게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보합권 혼조세 마무리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를 방증하고 있고요. 대형 테크주들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는 데에 견인을 했다는 모습, 특히 마소가 2%대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장을 이끌어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공급 축소, 델타 변이 확산,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 추이가 나오고 있는 최근 장세고요. 지수 등락이 반복합니다. 뚜렷한 방향성 부재했고 혼란스러운 장래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 종목들 주가 혼조세로 오른 종목 있었고 내린 종목 있었는데 중하권 종목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감, 중하권 종목의 공포 매도세 여전한 상황이고요. 전일은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 중국 본토는 하단이 지지되면서 조금 차별화된 장세에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이 108억 위안 순매하는 엄청난 패닉 셀링, 그런 매도세, 이제 엑소더스가 나타났지만 기관이나 당국이 개입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국 본토 증시는 상당히 하단이 견조했다는 것, 지지를 잘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제한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금융 리스크 통제 의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19일 외국인들의 중국 본토 매도 규모가 상당했다는 걸 한번 수치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이할 점은 중국 본토 주식시장 위안화 방어력이 상당한 점, 중국 당국이 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것을 잘 통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은 19일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2% 전후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IMF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놀이터가 된 국내 증시 상황,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금융시장 개방, 어떻게 보면 부러운 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은 다른 이머징 마켓 금융시장 개방 사례를 반면교사 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일 1.1% 하락하는 등 아시아 전날 장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본 시황 기사에서도 미국의 테이퍼링, 국제유가 하락 등 주목했고 달러에는 수급 장세를 나타내면서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치부를 이제 인정을 받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킹 알파에선 바이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 규제 강화라는 리스크는 나타나고 있다.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경기도나 우려, 테이퍼링 경계감, 규제 강화 등
악재란 악재는 모조리 붙여서 복합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최근의 이 글로벌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3월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녕 세상은 무너졌는지 한번 의문시 되고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며칠 전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서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금은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다가올 회복 장세, 그리고 회복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장세를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테이퍼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긴축에 대한 시계가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단계니까요. 여전히 주의를 하면서 시장의 변화되는 양상을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시황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고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영상 만들었고 한번 같이 내용 공유 드립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영상,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